은퇴 이후 삶에서 가장 두렵고도 예기치 못한 지출은 생활비나 의료비만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시되는 경조사비가 은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숨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 퇴직 직후 몇 년은 오랜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시기다. 친척, 동료, 지인들의 결혼식과 장례식, 자녀들의 돌잔치와 승진 축하 등 수많은 경조사가 은퇴자를 기다린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에서 떼어내던 작은 금액이었지만 정기적 소득이 끊어진 이후에는 뼈아픈 지출로 다가온다. 퇴직 후 3년 차에 접어든 어느 은퇴자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경각심을 준다. 한때 대기업에서 중견 간부로 일했던 60대 남성 박 씨는 퇴직 당시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아 마음이 든든했다. 그는 은퇴 후에 생활비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충당하며 일부는 예금과 투자로 분산해 안정적으로 살 계획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계획과 달랐다. 평생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이 퇴직과 함께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경조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박 씨는 체면과 의리 때문에 초대받을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했다. 자녀 결혼식에는 50만 원, 장례식에는 10만 원, 가까운 지인의 돌잔치에는 30만 원씩 내는 것이 당연했다. 처음에는 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는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3년 만에 수천만 원이 사라졌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교직에서 정년을 마친 65세 여성 김 씨의 이야기가 있다. 그는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며 작은 연금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동료 교사들의 자녀 결혼 소식이 연달아 이어졌고 교직 특유의 끈끈한 인맥 때문에 안 가면 괜히 눈에 띄고 말이 나온다는 부담감을 크게 느꼈다. 결국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경조사에만 1,5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 건강관리와 자기 개발에 쓸 수 있는 여유는 사라졌다. 은퇴 생활의 품격을 유지하려 했던 그녀는 점차 지출 압박에 시달리며 우울감을 호소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조사비 문제는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자에게는 관계 유지와 체면 그리고 사회적 소속감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이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감당하다 보면 생활 기반이 붕괴된다. 은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어려움은 경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문화적 압박과 비교심리 그리고 스스로 정하지 못한 기준이 존재한다. 퇴직 전에는 체계적으로 경조사비를 관리하는 사람은 드물다.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듯 내던 비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돈이 연금의 일부이자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후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은 전체 소비 항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대도시 거주 은퇴자일수록 지출 규모가 크다. 자녀 교육비나 주거비는 줄어도 경조사비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경조사만 줄여도 한 달 생활비가 훨씬 가벼워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모든 경조사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은퇴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을 쓰지 않는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관계와 비용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지혜다. 박 씨는 결국 경조사비 문제로 가정의 재정이 흔들리자 결단을 내렸다. 그는 아내와 함께 지출 원칙을 정했다. 가까운 친족 외에는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고 꼭 참석해야 할 자리가 아니면 진심 어린 축하나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소에게 마음만 전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인간관계가 정리되고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 김 씨 역시 같은 교직 출신 친구들과 함께 은퇴자 경조사 모임 규칙을 만들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일정 금액을 상한선으로 정해 지출 부담을 줄였다. 이는 은퇴자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해 새로운 연대의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퇴직 후 3년 만에 경조사비로 무너진 은퇴자의 현실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 속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다. 은퇴자는 더 이상 현역 시절의 재정 여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기대와 압박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간극을 해소하지 못하면 은퇴자는 결국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삶의 질을 잃고 만다. 따라서 우리는 은퇴를 준비할 때 단순히 연금과 생활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관계 지출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도 인간관계는 삶의 중요한 축으로 남는다. 그러나 그 관계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져 자신을 무너뜨린다면 결국 관계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진정한 배려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에서 나온다. 은퇴자 스스로가 이러한 인식을 바꿔야 하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경조사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작은 돈이 모여 은퇴자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 이야기의 끝에서 박 씨는 이렇게 고백했다. 퇴직 후 3년 동안 가장 큰 적은 생활비가 아니라 경조사비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쓰는 돈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관계조차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지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곧 우리 모두의 교훈이 된다. 은퇴는 단순한 경제적 은퇴가 아니라 관계와 지출 방식의 은퇴이기도 하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지혜롭게 선택할 때만이 은퇴 이후 삶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은퇴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무너지는 공통의 경험을 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조사비다. 현역 시절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던 돈이었지만 소득이 끊긴 이후에는 그 작은 액수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온다. 퇴직 후의 생활은 단순히 경제적 축소판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하는 전환의 과정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과정에서 경조사비라는 함정을 만나며 어려움에 빠진다. 경조사비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것은 관계의 상징이자 소속의 증표다. 누군가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한다는 뜻을 담는 행위이기에 돈의 액수를 넘어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문제는 그 상징적 의미가 은퇴자의 재정을 옥죄는 구조로 작용할 때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은퇴 초기에는 그 관계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다. 동료의 자녀 결혼식, 지인의 장례식, 친척의 돌잔치가 연이어 열리며 은퇴자는 끊임없는 청첩장과 부고를 받는다. 거절하기 어려운 이 초대장은 은퇴자의 통장을 빠르게 비워내는 청구서로 바뀐다. 사회적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역 시절처럼 월급이 채워주지 않기에 그 무게는 2배로 다가온다. 많은 은퇴자들이 경조사비 문제를 단순히 체면의 문제로 여기며 참고 감당하다 결국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조사비의 부담은 단순히 돈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관계와 체면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의 위치와 직결된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 은퇴자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이후에도 인간관계는 남는 마지막 끈이다. 하지만 그 끈이 돈으로 유지되는 듯한 착각에 빠질 때 은퇴자는 스스로를 옭아매는 사슬을 강화하는 꼴이 된다. 진정한 관계는 돈의 크기로 유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경조사비를 통해 관계의 두께를 측정한다. 이 왜곡된 인식이 은퇴자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은퇴자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퇴직 후의 지출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인정해야 한다. 현역 시절의 관성을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한다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원칙은 곧 자기 방어다. 가까운 가족과 친족 외에는 일정 금액 이상 지출하지 않는다거나 반드시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는 축하와 위로의 메시지로 대신하는 방식은 은퇴자가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관계의 새로운 균형으로 자리 잡는다. 관계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경조사 문화는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관습이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은퇴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며 새로운 규칙을 세운다면 경조사비는 더 이상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일부 은퇴자 모임에서는 상한선을 정하고 서로의 상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출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자들이 새로운 연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도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때 경조사 문화는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또한 은퇴 준비 단계에서부터 경조사비를 별도로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은퇴 자금을 계산할 때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만을 중심으로 계획한다.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필연적이다. 이를 외면한 채 계산된 은퇴 자금은 실제 생활에서는 금세 균열을 드러낸다. 따라서 은퇴 자산을 계획할 때 일정 부분을 경조사비 항목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야말로 계획적 은퇴의 시작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은퇴자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좇아 살아갈 필요가 없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은퇴 이후의 가장 큰 과제다. 경조사비라는 이름으로 흘러나가는 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행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기대에 휘둘리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허덕이는 대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정성 있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은퇴 이후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다. 퇴직 후 3년 경조사비로 무너진 은퇴자의 현실은 우리 모두의 거울이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경고이며 이미 은퇴한 세대에게는 행동의 촉구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에 끌려다니는 순간 삶은 흔들린다. 결국 경조사비는 은퇴자의 삶을 시험하는 또 하나의 관문이다. 이 관문을 현명하게 통과할 때 비로소 은퇴자는 경제적 안정과 인간관계의 조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체면이 아니라 원칙에서,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은퇴 이후 진정한 삶의 무게는 어디에서 오는가? 돈인가 관계인가 아니면 그 둘 사이의 균형인가? 경조사비라는 작은 항목이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은퇴자는 더 이상 사회의 중심에서 일하지 않지만 여전히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은퇴 이후의 삶은 무너지거나 빛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한다. 진정한 관계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삶의 품격은 지출의 크기가 아니라 선택의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